네, 관세별 불확실성 속에 코스피 지수 등 관망세가 짙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진단해 보도록 하죠. 전략적 투자 황요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8월장이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8월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워낙에 급락이 나와서 좀 투심이 네.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3거래일 만에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니면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질문에 좀 단기적인 조정 안에 네. 추세적인 상승 안에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나라 세제 개편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트럼프의 코멘트들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시장에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월요일 날 지난 주말에 아마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사실 불편했던 건 사실인데 네.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재검토 이슈 코멘트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불행 중 다행히게도 미국에서 오랜만에 이제 배드 뉴스 위주를 이제 굿 뉴스로 해석해버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가 좀 지표들이 더 나오면서 시장은 빠르게 또 급반등하는 양상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 주가가 올라올 때 아마 이제 우리나라 실적이 올라오기보다는 이제 멀티플의 상승으로 올라온 부분이 사실 더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2분기 실적들 몇몇 기업들 오늘 APR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프라이즈 같은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딱 예상치 정도 총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주가가 삐끗해버리면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먼저 지난주에 멀티플을 올려줬었던 세제 개편안,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에 대한 후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출렁였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봉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양상입니다. 매크로적인 환경은 이제는 사실 거의 중립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관세 리스크도 여전히 가지고 가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잘 해결될 거야라는 양상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미국 실적이라던가 그다음에 AI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실적도 지금 영업이익 순위 기준으로는 2021년 최고치 기록했을 때보다는 더 높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신규 상장 주식들도 많고 주식의 공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상으로는 그때보다 더 전고치에 와 있지만 아직 포인트 상으로는 아직은 좀 아래에 있는 상황인 거죠. 전고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물량 소화도 있을 그런 양상의 코스피 한 3,200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8월 달에는 폭락 올 거다, 다시 어떠한 계속 악재들이 역사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올라오고 사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단기간의 조정이다. 다만 조정의 양상이 어떻게 올지는 지금 좀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 유명 인사 코멘트 한마디로도 왔다 갔다 하는 증시이기 때문에 다만 아직 시장이 꺾어져서 부러져가지고 다시 급락하거나 그럴 위치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가파른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이다. 상승 네.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위축시킨 건 바로 세제 개편안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해외 IB 역시 이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정책이 좀 후퇴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매수보다는 중립으로 좀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세제 개편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2주 전에는 사실 코스닥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항상 매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로 고생했던 거는 코스닥이고, 그쵸. 특히나 상반기에 개인 주주들이 많이 있는 소비재라던가 그다음에 바이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좀 조정이 좀 나온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하고는 크게 연관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이런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로 확실히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기업 이익이 올해 우리나라 기업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이 뭔가 폭발적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EPS보다는 멀티플의 향상으로 지금 주가 지수가 3,200포인트까지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멀티플이 꺾인다면 다시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예민하게 시장에서는 확실히 반응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번 정부가 그래도 가장 역대 정부 통틀어서 증시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뭔가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코멘 이슈가 나왔을 때 수정 보완해주는 부분들은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지탱해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된 건 사실이고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EPS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한 단계 더 구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양상이죠. 실제로 내년도 다행히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2%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하반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은 뭐 내일 정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짧은 기사 한 줄에도 시장이 출렁출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제 개편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에 비우호적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10% 정도 내외 조정은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거는 항상 투자 시나리오에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세제 개편안인 것 같습니다. 네. 세제 개편안이 비우호적으로 나온다면 단기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이 깜짝 네. 실적, 어닝 네.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2차 전지 전반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2차 전지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2차 전지는 저도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섹터입니다.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섹터입니다. 우리 2023년도 대상승 이후에 한 2년여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분명히 가격이나 주가에 대한 메리트는 발생한 상황에서 과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뭘까, 모멘텀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 공급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전에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ESS 쪽에 워낙에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이제 LG 엔솔이 ESS 공급과 관련된 계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좋은 모습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체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엄청 큰 부분은 아니고 뭐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얼마큼 많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ESS가 더 늘어나느냐 또는 유지되느냐가 좀 이제 바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볼 거는 과연 이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 만큼 일단 지금 수요는 좀 줄어들어 있으니까 네. 그 감소한 만큼 과연 ESS가 그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통과된 OBBA 법안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이제 미국에서 거의 퇴출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그 공간을 이제 우리나라 LFP,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과연 얼마큼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후자 쪽으로 더 많이 쳐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FP 쪽에서 선제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잘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그리고 그 밸류 체인 단에서 주가 실적들이 확실히 좀 더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대형 뭐 이제 배터리 셀사도 좋지만 뭐 앞서 방송에서 나왔었던 뭐 LNF 같은 그런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얼마큼 ESS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한계는 조금 그렇게 많이 2023년처럼 엄청나게 열어놓고 볼 시장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중국이 빠지고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얼마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더 이제 2차 전지를 끌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 시세나 그 다음에 바닥에서 나오는 거래량이라든 뭐 기술적 지표들 봤을 때 여전히 2차 전지는 엄연히 지금 이제 하나의 포트의 한 축 정도는 차지할 만큼 일단은 심리라던가 가격이라던가 업황은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은 개선이 되고 있다. 그 시도로 확인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SK바이오팜이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밤사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음 주까지 반도체랑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공개를 하겠다.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 250%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당연히 제약바이오 산업에 타격을 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많은데 뭐 덕분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지만 또 반대로 오늘 리가켐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좀 섹터나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어떤 약을 하는지 또는 어떤 업종에 있는 어떤 약을 개발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좀 주가 흐름이 많이 다 갈릴 거라고 보는데요. 역시나 250% 관세부가 해봤자 또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관세를 매기지 않을까라는 게 트럼프 협상 전략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우려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의약품 관세 이슈는 한 몇 달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달부터 계속 시장에 나던 내용입니다. 이미 주가는 그 관련해서 조정을 받았었고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신약에도 이 관세를 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약에도 또 추가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영향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상관없다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이라던가 리가켐바이오라던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좋은 모습, 뭐 ABL바이오라던가 계속 시장에서 회자되고 신약 위주로 신약 위주의 좀 그 파이프라인들이 있는 바이오 업체들은 계속 관심 갖고 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AI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국가대표 AI 5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현 정부는 소버린 AI에 좀 적극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미국 빅테크 실적은 뭐 굉장히 좋았죠. AI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빅테크들 미국 실적들 발표 보면 결국은 돈 싸움의 계속이다. 결국은 투자한 만큼 그 성과를 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빅테크들은 계속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OBBA 법안에서도 계속 투자해라. 법인세 낮춰줄 테니까 계속 투자해라. 그만큼 이제 AI 시장을 더욱더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질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투자를 이제 정말 발빠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양상인 거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AI 투자, 그에 대한 수혜는 주가로도 또는 우리나라 산업으로도 계속 수혜를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갈 길은 좀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무차별적인 투자 또는 하드웨어 쪽으로 주가가 조금 더 영향을 주었다면 이제 올해 트렌드는 이 AI 하드웨어들을 그동안 발전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피지컬 AI, 그러니까 뭔가 그 각자 로봇이 대표적이겠죠. 이 각자의 갖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하는 또는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그 각 회사들만의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커스텀 반도체 시장이 더 많이 열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라던가 LG CNS라던가 이제 국가대표 AI 기업들 컨소시엄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지금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내년도 투자, 내후년도 투자에 대한 그 가격 협상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전히 뭐 소부장단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미국 빅테크 회사들이 결국은 캐펙스 투자를 내년에도 계속 많이 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계속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가격 협상력도 있고 잘하고 있는 대형 반도체 회사들 위주, 소부장에서도 대형 소부장들 위주 이런 쪽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플러스 알파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한번
알파 수익을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AI와 관련해서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상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조방원으로 굉장히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주도주가 조금 더 확대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8월 시장 현 시점에 내 포트 안에 어떤 섹터를 넣어야 되는 겁니까, 팀장님? 일단은 지수 자체가 멀티플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멀티플도 올라왔는데 주가가 계속 주도주의 양상을 좀 보여주려면 과거에 뭐 2011년에 차화정 장세가 있었고요. 네. 2007년도에 2017년, 16년, 17년도에는 뭐 반도체 섹터가 있었고 또 18년도에는 뭐 바이오 섹터가 있었고 2021년, 2022년도에는 또 뭐 그 시절마다의 주도주가 있었습니다. 주도주의 특징들을 보면 항상 멀티플과 EPS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실적까지 동반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상방이 아직은 조금 물음표가 저는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니면 아예 멀티플을 확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제도의 개편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얘기는 다르지만 섹터나 종목별로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전 지켜질 거라고 봐요. 근데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들이 결국은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조선이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그다음에 원전, 방산 이런 쪽은 멀티플도 기대감이라는 이 멀티플도 계속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관세와 좀 무관하게 우리나라만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들도 같이 집중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EPS와 멀티플이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섹터가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들이라고 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에 주력으로 담아 놓으실 거는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들 이미 뭐 주가는 많이 올라와져 있죠. 네. 그래서 사기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하시지만 오늘 뭐 APR 보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어제 조선주들을 보셔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주식들이 더 올라갈 확률이 아직까지는 좀 더 네. 높아 보입니다. 네, 관세와 무관하게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이 몇몇이 있죠. 대표적으로 조선과 방산이 될 텐데요.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산업이 하반기에도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황유한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